ICT 분야의 다양한 소식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O2O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O2O. 예.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네. 약자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온라인 기업들은 또 오프라인 쪽으로, 오프라인 기업들은 온라인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네. 최근 그 오프라인 시장을 보면 쇼루밍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눈팅 눈으로만 맞습니다. 본다 이거죠. 예. 네. 오프라인 구매는 딴 데 가서 하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는 이제 실물을 확인하면서 네. 구매 의사 결정만 하고 그다음 실제 구매는 이제 보다 가격이 싸는 이제 온라인에서 예. 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좀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위치 기반의 어떤 할인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리 이제 사이트를 열어서 예약과 주문 결제 등은 온라인에서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상품 수령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뭐 이런 서비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온라인 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시장에 또 단점이 있거든요. 구매 전에 상품을 실물 확인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빠른 배송 서비스도 있습니다만은 또 구매 후에 일정 시간 또 배송 서비스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상호 영역들로의 어떤 그 영역 확장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국 상해를 갔더니 예. 이런 지금 O2O 서비스를 하는 벤처까지는 아니지만요. 예. 제법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하나의 중소기업을 봤는데 예. 매장이 다 해도 한 10평도 안 돼요. 예. 그런데 거기는 거의 만물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카탈로그만 있어요. 그렇죠. 카탈로그만 있고 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하고 예. 주문과 결제는 자기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하면 집으로 배송이 되는 예.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O2O잖아요. 재고 관리는 하지 않고 이제 진열만 해두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아마 이제 O2O라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키거나 융합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이제 B2C 즉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O2O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몇 가지 좀 예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예, 근데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에요. 사이트 스토어라든가 픽업 투데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주문은 그러니까 쇼핑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구매자들의.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도 얻고 가격 비교도 하고 이것을 이제 모바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네. 실제 실제 이제 그 구매한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수령을 하는 그런.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쇼루밍족하고는 반대네요. 예, 반대입니다. 이거. 쇼루밍은 보고 예.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사는데 이 월마트가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온라인에서 기본적인 걸 다 처리하고 그렇죠. 월마트에는 상품만 픽업하러 온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 O2O 서비스를 설계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 중에 필요한 물품을 봤을 때는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대시라는 조그만 스틱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그 스틱을 이제 바코드에 대든가 아니면은 원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면 음성 를 인식을 해서 네. 자동으로 이제 장바구니에 그 물건이 담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니다가 뭐 흥미있는 물건에는 그 스틱을 갖다 대면 제 그 계좌 그러니까 아마존 계좌의 그 장바구니에 사이버 장바구니에 그렇죠. 이제 그 상품이 담기게 된다 예. 이거군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이 시스템으로 네. 페이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이제 배송의 시간 물론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한 1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직접 이제 픽업 락거라 그래서 오프라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고 주문한 것을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뭐 이런 네. 서비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예. 사실은 뭐 아주 유명한 글로벌 체인점인 아까 이제 월마트라든지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친숙하게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무슨 커피 전문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게들이 기존에 해오던 소위 상거래 서비스를 ICT를 융합시켜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예.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도 줄여주고 조금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서비스의 진화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 사실 이 그 O2O 서비스라든가 O2O 시장의 개념은 소개된 지 꽤 오래됐었죠. 네. 이전에는 이제 로컬 베이스드 이커머스 그래서 위치 기반의 어떤 전자 상거래로 소개가 많이 되어졌었는데 네. 기술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기술은 그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RFID 기반의 NFC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예. 이게 단점이 뭐냐면 거리가 20cm 정도 안에 거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상점을 지나가는데 그 상점에 관한 어떤 할인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비콘이라는 그렇죠. 기술이죠. 네. 그게 이제 저에너지 근거리 통신 기술인데 여기 한 50cm부터 50m 내의 위치를 네. 확인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m 안에 내가 뭐 관심 있는 매장을 지나갈 때면 그 매장에 대해서 뭐 할인 서비스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점심시간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무슨 햄버거가 50% 이러면 그리 가게 되잖아요. 운전하고 있는 중에도요. 맞아요. 교통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 그 근처 상점에서 어떤 그런 이벤트성 프로모션 그렇겠네요. 같은 걸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50m면은 사실 직선으로 50m면 굉장히 꽤 거리가 되죠. 꽤 거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해보면 굉장히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배터리인데요. 네. 이게 저에너지 근거리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하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뭐 세계적인 글로벌 유통업체들 말을 주로 예로 드셨는데 사실 예. 국내 시장을 보면 예. 요즘 뭐 자장면 하나 배달받는 것도 다 이 소위 O2O하고 연동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식 배달 앱이 지금 성공을 거뒀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부동산 중개 앱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이제 앱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사실은 이 O2O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주였나요? 얼마 전에 그 카카오와 SK 플래닛 간의 그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 카카오가 인수한 그 김 기사가 SK 플래닛의 팀앱 지도 정보를 이제 무단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렇죠. 소송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그 지도 서비스라든가 내비게이션 서비스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 기사라는 맵 서비스를 통해서 카카오 택시를 출시를 했고요. 카카오 택시를 타게 되면 또 카카오 페이를 결제를 하게 되고 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플랫폼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단순하게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지도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네. 오토 시장의 그런 거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누가 먼저 점유하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거대한 플랫폼 쪽으로 자꾸 이렇게 수렴된다고 할까요? 예. 통합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누가 하나로 통합하는 그 플랫폼을 지느냐. 연계시켜주느냐. 연계시켜주느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중국 시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중국 시장도 O2O 시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알리바바와 같은 그 상거래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좀 주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O2O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지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근데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O2O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그 플랫폼 중심에는 알리바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근데 미국은 페이펠이라는 그런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오래전에 소개가 되어져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지금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런 이제 페이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기존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상호 시장을 확대해 가면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의 이제 공유 경제 부분. 네. 우버라든가 그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죠. 네.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뭐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렇게 그 공유 경제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업종별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자들이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중개 앱이라든가 음식 배달 앱이라든가 이게 스타트업 중심으로 그런 어떤 업종별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업체라든가 이통사 업체가 플랫폼 선점을 위한 또 경쟁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외의 시장에는 어떤 뚜렷한
그런 오토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기업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그 목금토 부산에서 이제 G스타가 예. 있었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그 공유 경제의 그 방 공유 시스템. 예. 예. 뭐 이런 그 앱을 통해서 미국에서 부산에 있는 그 빈방을 검색해주고 그거를 예. 빌려주는 그런 앱 서비스, 그것도 일종의 이제 O2O의 큰 맞습니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몇 분을 만나면서 체감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오토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할 거고요. 예. 분명한 것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사실 오토 시장으로 좀 그 창업의 어떤 기회들도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고 계시고 또 오토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네.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택시 같은 업종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는 의원, 학원, 뭐 이용업, 미용업, 인테리어 이런 분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되면 개별 사업 규모는 작지만 시장 전체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렇죠. 학원 같은 예,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오토 시장에 좀 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한 지역의 근거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뭐 예. 홍보 예산을 쓴다든지 직원을 채용하기는 어려운.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음식 배달 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서대문구의 그 신촌에 있는 하숙촌을 중심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전문가들은 그걸 이제 명량해전 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12척대를 가지고 이제 뭐 싸우다 보니까 옥돌목이 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아까 그 개별 사업 규모는 작지만 시장 전체는 큰 업종 그리고 확실한 지역 기반을 두고 처음에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그 영역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